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페이지 50쪽을 펼치시고 오늘도 영양소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다 했었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 수업 순서를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쌤 강의를 듣고요. 쌤 강의를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학습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학습지 작성을 해서 첨부 파일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냈었죠? 그렇죠. 4kcal 에너지를 냈습니다. 그렇죠?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죠. 녹말식품, 그 다음에 당식품,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라는 것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녹말식품에 있는 음식은 빵, 뭐 국수, 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이 포함된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꿀, 설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 과일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쁜 탄수화물은 뭐다? 그렇죠. 당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지방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방에 대해서도 학습이 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딱 잘 뜨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자, 지방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방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방과의 전쟁을 많이 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몸속에 있는 지방들이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 지방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자, 하나씩 선생님이 꺼내 볼게요. 좀 괴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도 매우 괴로울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요런 것들. 자, 좀 가렸지만 뭔지 다 알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자, 요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좀 근데 의아한 거 있습니까? 이것도 지방이 들었어? 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거 맞죠? 뭐 저 견과류에 지방이 들었다고? 지방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어 좋아하십니까? 이거 지방이 들었다고? 네, 지방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어떤 지방이 들었는지 지방이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생각을 하고 선별해서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방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방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농축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지방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탄수화물을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냈습니까? 4킬로칼로리였다. 그쵸? 자, 그렇다면 지방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죠? 9킬로칼로리, 무려 2배가 넘는 9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게 되면은 이게 비상시에 아니면 혹은 평소에도 농축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체내에서 지방산이랑 글리세롤이라는 것으로 분해되어 흡수가 되는데 좀 어렵다 그쵸? 여기서 여러분 그래도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얘들아, 그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막 흡수가 됐다 맞죠? 이것도 지방도 사실 너무 큰 분자예요.
너무 큰 분자라서 이게 우리 몸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없어. 들어오는데 이게 소화가 되진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입으로 씹고 위액을 통해서 작은 분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지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출처는 잘 밝혔습니다. 자,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여러분 지금 지방의 모습을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으로 합쳐진 게 지방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방산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글리세롤 몇 개? 하나. 지방산 몇 개? 하나씩 해서 3개. 그러면 3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게 지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글리세롤에 3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게 지방의 모습이에요. 어렵다, 그쵸?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지방산들의 표정이에요. 자, 보세요. 귀엽죠? 하지만 이 두 아이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진지하고 화가 난 것 같다. 그쵸?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조금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맞죠? 모양도 달라요. 이 무서운 표정을 지은 아이는 되게 곧게 잘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쌍한 표정을 지은 아이는 약간의 구부러진 형태예요. 얘네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능. 자, 이제 지방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또 그림을 이렇게 잘 못 그리겠어요. 자, 심장이나 요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장기관을 잘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혹시, 조금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마른 사람이라고 하죠. 그 두 사람이 같은 온도에 놓였을 때 조금 덜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위에 잘 견디는 사람들은 확실히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지방은 체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운반을 돕는데 이것도 어렵다, 그쵸?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인데 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방이 있으면은 그 비타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이런 흡수를 돕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능을 했으면 함유식품을 해야 되겠죠. 지방이 어떠한 음식에 들어있는지 볼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잘 볼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맛있겠죠?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위에 그림이랑 밑에 그림을 좀 나누어서 볼 건데 요렇게랑 요렇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위에 그림에 있는 이것에 대한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요. 죄송해요. 선생님 조금 놓쳤는데 지방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방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선생님이 위에 박스 쳐져 있는 이런 지방들 있죠. 자, 이런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하냐면 동물성 지방이라고 그래요. 조금 지금 가려졌어요. 네,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포화지방산이라 그래요. 자, 지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동물성 지방,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요런 고기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동물성 지방이고 포화지방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무슨 지방산이냐 하면 또 다릅니다. 이거는 식물성 지방이라 그래요. 식물성 지방이고 무슨 지방산이냐 하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이런 참기름, 콩기름, 포도씨유, 그 다음에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포화지방산이랑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산에서 아까 두 가지의 지방산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 얘가 기억나십니까? 표정이 조금 사납고, 그 다음에 몸이 길쭉하게 쭉 뻗어 있는 아이. 이 아이가 포화지방산이에요. 자. 보면은 꼿꼿한 허리 이런 식으로 보이죠. 절대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 포화지방산은. 그 다음에 이 불포화지방산은 얘예요. 기억나시죠? 얘는 조금 구부러지고, 그쵸? 약간 소심한 표정을 짓고 있죠. 항상 구부러져 있는 자세로 가지고 있어요. 분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 여러분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잘 밝혔어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아이는 세트예요. 항상 사실 같이 다니거든요. 같이 다녀서 이 두 아이가 우리 몸에 다 필요한데 이 두 포화지방산이랑 불포화지방산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우리가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포화지방산이랑 불포화지방산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포화지방산이 여러분 우리 몸에 딱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포화지방산이 한 공간에 있으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렇게 좁아서 막 움직일 수가 없는 딱 놓여진 공간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상온에서 고체라는 것은 포화지방산 얘들아 어떤 음식에 있었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육류에 잘 있었다. 그쵸? 자,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 있죠? 근데 우리가 고기를 막 구워 먹었어. 구워 먹고 나서 밥을 먹고 냉면을 먹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를 굽다가 불을 끄게 될 거예요. 자, 그 냉면을 먹고 있는 동안에 고기 불판에 열이 식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기름이 동동 떠다닐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열이 없는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도 보면은 고기 기름이 불고기 같은 거 있죠? 엄마가 볶아놨다가 상온이 되면은 고기 기름이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포화지방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요. 이런 고기들 있죠?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이 포화지방산인데 이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까 왜냐하면 상온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점점 더 혈관에 쌓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지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 포화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화지방산도 아예 안 먹은 것보다는 우리 몸에 적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불포화지방산은요, 이 소심남이었죠. 허리가 굽어있는 이 소심남이 또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아주 다 허리가 굽어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여분의 공간이 많이 있어. 그쵸? 여분의 공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까 포화지방산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죠. 다른 영양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영양소가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포화지방산의 특징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예요. 예를 들면 콩기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또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요런 거 있죠, 여러분. 고등어를 구웠어요. 출처를 잘 남겼습니다. 고등어를 구웠는데 고등어는 굽고 나서 불이 식어도 그 고기처럼 하얗게 둥둥 뜨지 않아요. 여기가 다 액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고등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요런 것들 있죠. 호두 기름. 들어보셨습니까? 호두랑 잣, 요런 거에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기름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요런, 이 고등어에 있는 이 특히 등푸른 생선, 여기에 있는 기름, 아보카도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은 죄송해요. 종소리가 들렸네요. 자,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네 둘이나 한 팀이라 그랬죠. 근데 둘 중에서 우리가 사실 뭐를 더 많이 먹어요?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그쵸? 고기를 정말 월등하게 너무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다면 어떤 애만 남게 될까? 얘만 남게 되겠지. 포화지방산만. 그쵸? 이 포화지방산만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체내 집중 분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팔뚝 요런 거 있죠. 그다음 뱃살, 허벅지 살 여기에 쌓이는 게 포화 지방산들이에요. 자, 그래서 적절한 비율로 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방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바로 이 지방산은, 자, 한번 선생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지방산이냐 하면,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지방산이냐 하면,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필수만 말이 붙은 걸로만 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그 필수 지방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만약에 우리 몸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네이버 재미있는 음식과 영양 이야기에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학생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학생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다양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탈모가 많이 나와요. 근데 탈모는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이 이 탈모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매년 보면 탈모가 많이 나오는데 탈모는 아니야. 자, 부족하면 지금 볼게요. 피부병, 여기 피부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왜소하죠? 성장 부지. 그 다음에 약간 눈썹이 처지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죠? 우울증. 그 다음 안경을 꼈죠? 시력 저하. 이렇게 네 가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필수 지방산을 꼭 섭취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 많이 들었냐 하면 여기에 많이 들었어요. 견과류 같은 거 있죠. 여기에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면은 다시 좋아진다. 탈모는 좋아지지 않았죠. 이게 탈모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탈모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지방산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들었고 필수 지방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양이 너무 많죠. 자, 지방이 선생님이 알려주기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지방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데, 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면 돼요. 자, 볼게요. 보세요.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 세포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을 합성을 하고 담즙을 만드는 재료예요. 담즙은 우리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런 분비액이거든요. 소화액인데 자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부족하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쵸?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 자,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 합성이 안 되니까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담즙 만드는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지방 음식을 우리 몸에 들어와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어떨 때 나쁘다?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많이 들어왔을 때가 나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사실 합성이 조금씩 되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를 해버리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몸에, 이러한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이상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하지만 이 기능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너무 많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에 침전물이 쌓이는 동맥경화가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여러분은 지방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학습지 작성을 다 잘 하셔서 첨부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